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음봉이 너무 아쉬워요. 진짜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갔으면 진짜 딱인데, 이 음봉이 너무 아쉽고, 이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죠. 시즌 종료가 됐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버티면 괜찮다 이건데, 일단 저도 조금 아쉬운 거는 내일 아침 9시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주봉에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켜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은 64,000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EMA를 켜보면 62,000이라던가 아니면 요게 이제 EMA 25를 하게 되면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간들보다 좀 더 반등이 나와서 한 62,000 정도는 올려놓고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던 과정이 한번 이렇게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올라가더라도 걸릴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내렸으면 이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안 나오면 또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이 횡보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시간이 8월보다는 9월 이런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게 이 부분보다도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업률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스닥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제 갑자기 증시가 좀 대폭락이 왔잖아요. 며칠 동안. 그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인데, 근데 경기 침체가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어떤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된다거나 대공황이 갑자기 온다던가, 우리가 대공황 때 S&P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무슨 피해 월요일, 무슨 검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공황 때를 이제 월봉으로 봐야겠네. S&P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다우지수, 자 S&P 안 보여서 다우지수를 일단 하는데,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갑자기 이제 파산을 한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이제 코로나 빔이 온다던가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여기서 보면 월봉으로 갑자기 3개월 동안 빵빵빵 떨어지면서 코로나 빔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갑자기 빵 떨어져서 강력한 음봉을 받고, 이런 게 나오면 아마 경기 침체가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요 한 달짜리 조정 같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부분에서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동결인 부분이 제일 좋은 게, 금리가 인상을 하고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첫 번째 인하가 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고점이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는 사이클을 그대로 따른다면 지금의 이 하락은 유의미한 하락일 수 있어요. 정말 하락장의 초입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냐면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거기에 쫓아가듯이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좀 계속 가속화됐던 구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코로나로 사이클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금리라는 거를 이제 9월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9월에 정말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상황이 돼도 시장에서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미 금리 인하할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9월에 인하를 한다 했을 때 25bp보다 갑자기 깜짝 인하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는 좀 시장에서 좋은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25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배드워치를 보면은 실제로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22%로.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9월이 됐을 때 정말 실제로 50bp를 내리면 조금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뭔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저도 좀 애매하긴 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건, 이 금리 인하의 변곡 지점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심하는 거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심하는 건 맞는데, 근데 조심하기까지도 생각보다 뭔가 코인 자체로만 보면 너무 과대낙폭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약간 저도 어쨌든 예전에 요 코로나를 맞아보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코인 잘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라서 다 같이 빠진다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뭐 역병이 돌고 막 뭐 대외 변수가 생기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게 비트코인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하락이 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들을 좀 지키면서 마무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이동평균선도 여기서 지금 밑으로 가 있는데 이게 그냥 아래 꼬리를 만드는 작업이고 그 8월 말이 됐을 때 위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꺾이거나 그러면 갑작스러운 이제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코로나 빔 때처럼. 이때도 2달간 개빡세게 빠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러면 8, 9 때 갑자기 개빡세게 빠진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들까지 갑자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여기서 많이 빠지고 리셋을 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알트코인을 보면 리셋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실제로 정말 그 태초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뭐 현금 비중이 아예 없다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만약에 지키고 올라간다면 저는 이제 잡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여기서 좀 지켜주고 올라가 준 다음에 횡보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환물 ETF를 좀 보더라도 피델리티에서 이제 좀 유출이 많았고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서 던진다라는 개념이 좀 있고 차라리 그레이스케일이 유출이 될 때는 장외에서 던지기 때문에 시장에 좀 구조가 좀 적은데 피델리티는 좀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여름에 전통적으로 크립토가 좀 재미없긴 했었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좀 사이클이 빨라져가지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우리는 이런 억가들을 겪고 그걸 견디고 버티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다 이때는 더 심했거든요. 지금도 정말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사실 이때가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견딘 사람들은 결국 돈을 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어제 이 하락을 보면서도 참 진짜 이게 정말 눌림목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캔들적으로만 보면 3주 양봉 찍고 일주일 운봉 박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지켜내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다 주면 반등하면서 횡보한 움직임 가져다 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어떠한 하나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 되게 난해한 움직임으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예상을 딱딱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게 뭔가 예고돼서 온 거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근데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정말 이렇게 무슨 우리가 연착륙을 하듯이 경기 침체가 딱딱딱딱 시나리오대로 오고 일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9월에 빡세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충격을 준 거라면 차라리 그건 좀 납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보면 통화량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통화량이 이렇게 오르면 보통 이거를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통화량이 사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통화량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주봉입니다. 보면은 이 전체 통화량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갔다가 얘가 오르면서 다시 반등이 오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떨어지니까 11월까지
조정이 왔잖아요. 10월 말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돈을 찍으면서 반등이 오고 하다가 여기서 얘가 가격이 빠지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빠지니까 실제 가격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보면 이렇게 돈이 찍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찍히는 구간은 사실 11월달 2023년 11월달과 그 다음에 2022년 11월달 이때 보면은 요 11월달 이후에 돈이 찍히면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선행적으로 간 다음에 후행으로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당장은 좀 어두울 수는 있어도 이게 지금 이렇게 찍힌다고 하는 건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머니 프린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좀 겁을 주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은 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좀 주가가 어쨌든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걸 가만히 그냥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량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금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우리가 뭐 약간 뭐 긴장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마냥 공포감을 주기에는 일단 너무 예고된 침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하적인 부분을 좀 더 빡세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예고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된 건 일단 좀 처음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이클 자체가 좀 너무 뒤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돈이 실제로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당장 비트코인이 주봉 마감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 구간을 지키면서 반등도 해주면서 그러고 올라간 상태에서 주봉 마감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일단은 요거까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추후에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봐도 이제는 원래는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딱 나눠진 것 같아요. 반반 정도로. 그래서 정말 그만큼 단기간에 공포에 많이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간 차트를 백테스트 하면서 저 때는 무조건 샀다라고 확신했더라도 막상 기자, 전문가, 인플루언서가 끝날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이 쉽지 않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주가도 빗나간 만큼 이미 더 빠진 상황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진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어렵고 그러나 일단 저는 어쨌든 그동안에 이게 리테일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블랙록은 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약간 좀 무모할 순 있지만 사실 기술주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해서 현재 주가에 반영되는 걸로 기술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직 저도 좀 젊고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너무 예고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근데 아직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2025년까지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사이클을 보면은 어디서 뒤틀렸냐면요. 자, 1999년 이후에 닷컴 버블의 추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맞았어요. 여기 꺾이면서.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2019년부터 경기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 때 돈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돈은 엄청나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코로나 때 붕괴가 있었지만 그다음 돈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뽕맛으로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2026년으로 돼 있는 이 사이클이 지금 조금 뒤틀린 경향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맞던 게 코로나 이후로 좀 뒤틀린 경향이 좀 있고 어쨌든 2022년과 2023년의 저점은 맞았기 때문에 요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냥 잠깐의 눌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뒤틀려서 빨라질 거면 한 2025년 정도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침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어쨌든 돈 찍기가 어쨌든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좀 왜 희망을 잡고 갔냐면 저는 특히 이거에 충격을 많이 받은 세대긴 해요.
이때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에. 군복무할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옛날에 바둑을 좀 오래 했거든요. 좀 오래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바둑을 하다가 그 프로로 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아마 4단인가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는 잘한다 그랬어요. 제가 사는 데서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근데 이때 이미 뭐 이창호나 이세돌 같은 사람들은 이미 프로가 되고 그 나이에 실제로 막 프로에서도 이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이길까? 벽을 느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시절부터. 그래서 그냥 도망치든 이제 그만둔 케이스인데, 무슨 약간 미생의 장그래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군대를 왔는데 갑자기 무슨 알파고랑 이세돌이 한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알파고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저도 제가 공부할 때 인터넷 바둑 이런 거를 좀 뒀는데,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봐야 꼴랑 한 아마 1단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 근데 갑자기 막 4대1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판 이긴 게 인류의 최초이자 마지막 승리다 이러면서, 뭐 최초이자 최후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사실 저는 그때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리서치도 하고 책도 읽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잊혀진 거죠. 알파고 때 그때 한창 빵 했다가 잊혀졌다가 갑자기 챗GPT로 부활한 거죠. 그죠? 물론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게 맞아요. 바둑은 직관으로 두는 거다. 직관 없는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이거 진짜 저 배울 때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느냐, 이런 엄청난 경우의 수가 있는 그 바둑마저도 그 시절에 이미 알파고 때 끝냈어요. 그죠? 심지어 지금은 젖바둑을 떠요.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막 젖바둑 놓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배워야 되는 시대고, 정말 저는 진짜 전문직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위기의식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법이나 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좀 힘들 거다. 우리가 로스쿨이 되고 로펌이 생겼듯이 지금 뭐 의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전문직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바뀌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면 전 결국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이 시대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상황이 다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가가 빡 올랐다가 잠시 한번 빡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림이 왔다가 막 이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항상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무의미하다, 뜬구름 잡는다, 언제 그게 오겠냐 그랬는데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게 물론 위기일 수는 있죠. 위기예요, 당연히. 근데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얘는 박스권이고, 물론 알트는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나 많이 빠진 만큼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다시 찍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더를 봐야지. 제2의 비트코인. 그럼 이더리움 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뭐 BNB나 솔라나나 이런 애들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들캡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환은 코인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고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듯이. 그래서 모든 가격의 기준은 지금 리테일이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알트코인이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진짜 짜증나고 열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올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빵빵 눌러주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흔들기를 어쨌든 해주는 상황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중에 고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시즌이 안 끝났다면. 그쵸? 근데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리테일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내가 2021년에 암호화폐 광기장을 했을 때처럼 그 정도의 열풍이 지금 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불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리테일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걸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할 것도 아니고 저는 저의 생각을 말할 뿐인 거고 여러분들도 저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죠? 항상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만 선택을 할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선택인데 시즌 종료다 혹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남아있을 거라면 이러한 고각 상승이 일어나기 전 그런 흔들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좀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되게 아이러니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채굴자에 대한 매도세도 완화가 되고 있고 블랙록도 잡고 있고 다 좋은데 그냥 그 실업률의 그 거시경제 부분 때문에 털린 거 이게 진짜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시총탕이 알트코인 여전히 견고하고 수주 내에 변곡점 올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대한 발표 이후에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 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에 관련된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결국 지금 흔든다는 거는 대선 이후에 잘 나가거나 아니면 대선 직전 부근부터 서서히 뭐 10월, 11월 혹은 9월 이때부터 좋아진다거나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올 수 있다는 거. 좀 아쉬운 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수렴일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 지켰으면 지금 진짜 좋은 장이었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잘 버텼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마다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들이 다 이렇게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렇게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더 걸려진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만큼 가로가 길어지면 세로축 높이도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일요일날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들밖에 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암울한 시기들을 잘 버텨야 나중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고 그런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돈은 찍히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